굿모닝 에브리원. 굿모닝은 아니고 이제 오후인데, 네. 우리 이제 오늘까지가 방학이에요, 그죠?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2학기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안 좋아, 우리만 좋아요. 네네. 아 근데 이제 2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학교가 이제 작년 9월에 주나이나하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나이나가 먼저 이제 작게 스타트를 했고 올해 4월달에 지호가 입학을 해서 정식으로는 올 4월부터 이제 학교를 시작한 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4, 5, 6, 7일까지 4개월 동안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고 기적같이 이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공립학교밖에 안 받고 공립학교 보통 나라에서 만들어진 학교를 다니는 거 이제 다 교육은 이거밖에 없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점점 이제 세상이 자꾸 세상의 끝날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또 거기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은 일요일날 주일날 와서 한 20분 30분밖에 못 듣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세상의 문화를 계속 접하고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때 되게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제 4월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지호가 그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열심히 잘해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방학 끝날 무렵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이제 너희들이 볼 때는 맨날 이모 이렇게 부르고 삼촌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모 삼촌 같아서 그냥 옆집 이모 삼촌인가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너무나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각 전문 분야에 그 전문성 있는 일꾼 되게 하셔가지고 그 전문가로서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역할을 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영혼도 구원하면서 이제 그런 정말 훌륭한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특별 강의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지 또 연구뿐만 아니라 선생님 교수일 수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저런 일을 하는 거구나.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뭔가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기대되죠? 그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만큼 공부하면은 내가 잘 하는 거지? 이게 뭐죠? 잘 개념이 느낌이 없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보면서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타자로 우리 서울대 공학박사 출신 하나님이 놀랍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왔습니다. 우리 박채원 이모가 아니라 오늘 박채원 박사님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대되죠? 하나님 제가 짧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학교를 세우신 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말 주되심과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갈 그런 인재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학교를 세우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주나이나 지호 그리고 오늘 새롭게 또 오게 된 신비 루비 또 하나님 매입장까지 우리 또 상하자매까지 저희들이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채원자매와 함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준을 알려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각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학생들이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채원자매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 오늘 100% 이상 200% 300%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옆집에 사는 이모가 재밌는 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있으면은 그냥 그때그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뭔가 좀 제목 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정하긴 했는데 오늘 되게 그냥 이것저것 저의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하고 연구에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진짜 옛날이죠. 92년도에서 한국에서 태어났고 2011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홍콩으로 또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14년도에는 이제 학교 돈으로 유럽 여행을 가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면은 좋은 점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투자해줄 수 있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막 여행도 학교 돈으로 갔다 오고 저는 그랬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그 같은 학과, 같은 대학교에 있는 대학원으로 저는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 5년을 있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도시에 있는 자연 환경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필요한 건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가 궁금했고 또 그런 쪽에 기여를 해주고 싶어서 네, 도시 환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요. 옆에 있는 게 서울에 이제 청계천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하천이 있어요. 도시 이제 조그만한 강. 이게 이제 원래는 자연 하천이었는데 이제 콘크리트로 다 덮여져 있다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자연 환경을 이렇게 다 버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시작되면서 다시 하천으로 만든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계천 주변을 막 온도도 측정하고 하면서 얘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석사 때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2020년도 이제 1월부터 저는 츠쿠바에 옵니다. 거기서 이제 국립환경연구소라고 츠쿠바에 있는 환경연구소인데요. 거기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츠쿠바 그리스도 사랑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취미 활동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부터 꾸준히 해온 취미 활동 이제 클라이밍이라서 아직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구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무엇을 연구할까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의 자연환경 그리고 기후변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도시의 어떤 자연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에 대해서 가장 좋은 자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라는 거는 지구온난화라고도 하는데 아마 요즘에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래에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놔야 그 미래의 어떤 재난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왜 연구를 해야 되나요? 사실 몇백 년 정도 동안에 굉장히 이제 지구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산업화, industrialization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석탄과 석유를 이용해서 걔네를 이제 막 태우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막 여러 가지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러면서 굉장히 경제가 발전했죠. 근데 그때는 너무 경제 발전에만 몰두한 나머지 환경이 파괴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산업화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자연환경이 파괴가 되고 지금 공기 중에도 여러 가지 탄소와 같은 좋지 않은 물질들이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이게 1960년부터 2020년도까지 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이만큼씩 늘어났다라는 게 이제 관측이 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화예요. 사람들은 원래 농사도 짓고 아니면 뭐 바닷가에서 뭐 어부일도 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도시라는 곳이 발명이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계속 몰린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살던 사람들도 도시로 와서 일을 하고 농사 짓던 사람들도 도시에 와서 회사를 다니고 그러면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산도 있고 뭐 풀도 있고 이랬던 지역들을 다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이렇게 건물을 세워놨죠. 그래서 스쿠바는 사실 이런 모습은 아니죠. 근데 이런 모습의 도시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산업화와 그다음에 도시화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탄소나 먼지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지구에 있는 나무, 숲, 하천 이런 자연들을 감소시켰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났느냐? 지구 온난화 이게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건데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지금. 왜냐면 과연 미래 세대가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미래 세대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해요. 이 자연재해는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도 발생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여러 질병 발생, 동식물이 감소되는 거 그리고 사람이 자연에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만족감을 얻거든요. 근데 그런 행복감도 우리는 도시 속에서 많이 느낄 수 없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해줄 환경이 없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사람한테도 그리고 이 지구 전체한테도 안 좋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만 없는 이유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이거 준하가 한번 읽어봐 줄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로부터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모두 기는 것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스리라라는 거는 너희들 맘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자연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잘 관리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잘 다스려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에 얘기했듯이 잘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그러니까 다른 동식물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이루었던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또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중간에 손 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만 들으면 뭔가 이제 곧 지구가 멸망할 것만 같고 너무 안 좋은 이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게 뭐 무서워지잖아요. 하지만 그런 연구자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경각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기관은 이제 UN 아시죠? UN. 이게 UN이 이제 어떤 이제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를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진 그런 건데 그 UN 안에 IPCC라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기구를
설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5년에는 그 IPCC의 체어맨, 의장이 한국 분이 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경제학자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IPCC라는 이제 국제 기구에서 또 목소리를 내시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IPCC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전 세계에 여러 연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IPCC가 이 연구자들한테 이러이러한 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우리가 그 결과를 모집해서 보고서를 만들자. 그러면은 어떠한 연구자들은 미래의 온도가 얼마나 변할지 그런 걸 계산하는 연구자도 있고 아니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계산하거나 이런 팀들도 있고 또 에너지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석유, 석탄 이런 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되니까 그런 걸 바꿨을 때는 얼마나 베네핏이 있는지 경제적으로도 이게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없어야 전 세계에서 이제 지속 가능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IPCC가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목소리를 내면은 그게 실제로 전 세계의 정책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되게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하는 거를 0으로 만들겠다. 그게 이제 탄소 중립인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런 정책을 내린 이유가 연구를 해봤더니 2050년까지 탄소를 0으로 만들지 않으면 너무나 큰 대재앙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많은 나라들이 정책을 만든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아직은 미비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연구가 되어야 하고 더 많은 그 일반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 2050년보다 더 미리 탄소 중립을 하는 게 좋지만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저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약간 이 두 번째에 속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왔을 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 다음에 인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예측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미래의 산불이 얼마나 증가할지 또 그 산불로 인해서 사람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없죠 이 부분은? 재밌다. 산불 많이 나잖아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 산불이 막 그 토네이도 알죠? 물의 토네이도처럼 불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너무 위협적이고 너무 그 피해가 크다고 그런 뉴스를 한번 나중에 찾아봐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0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갔다고 해요.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라갔는데 앞으로 2100년까지 우리가 진짜 노력을 하면 1.5도 더 오를 수 있고 우리가 노력 안 하면 4도가 더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몇 도가 오를지 모르지만 4도가 올랐을 때도 우리가 어쨌든 그런 거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때 4도 올라갔을 때 도시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산불이 얼마나 증가할지 인간이 얼마나 사망할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하고 그런 걸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내가 그 산불을 예측해 보니까 4도가 올랐을 때는 사람이 몇 명이 죽는다. 근데 우리가 1.5도로 줄이면은 그게 얼만큼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 베네핏이 있으니까 우리 1.5도 이하로 줄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런 목소리를 논문으로 내고 있어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은 날씨도 훨씬 더 더워집니다. 뜨거워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질 수도 있고 이게 평균 온도 1도가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여름 온도는 1도 이상 올라간다는 거겠죠. 지금도 더운데, 그죠? 올라가면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뭐 일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서울시의 기온 같은 거를 그냥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기온이 어떻고 뭐 미래에는 어디가 취약하고 이런 거를 이제 만들었던 결과물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연구도 사실 궁금하지만 연구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궁금하죠. 저는 어렸을 때 과학자가 되고 싶긴 했는데 과학자는 막 뭐 약품 타고 현미경만 들여보고 그러는 사람이 과학자인 줄 알았거든요. 두꺼운 안경 쓰고. 하얀색 가운 입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보통 이제 국가와 관련된 연구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국가가 근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환경에 미래에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우리 앞으로 이런 연구가 필요해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래 이거 필요하다. 그럼 내가 돈을 줄게. 너네가 그 연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와봐. 그러면 이제 막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연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구소에 많은 사람이랑 같이 협동해서 연구를 해요. 그리고 연구소 내부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다른 연구소, 다른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연구를 해요. 왜냐면 이제 연구자라는 거는 정말 구체적인 어떤 상세한 부분을 깊게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지식들을 아는 다양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연구를 해야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결과를 다 같이 얘기를 해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정부한테 연구 결과를 주면서 그럼 정부는 그 결과를 통해서 정책을 새롭게 만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몰랐지? 그치? 그래서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봤는데 사람들과 협업하는 능력, 사람들과 소통, 그리고 외국어 능력. 왜냐면 외국인들이랑도 같이 소통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영어 능력. 그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걸 해야 돼 항상.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 창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거를 하자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논리성. 그리고 얘를 우리가 보고서로든 아니면 뭐 논문으로든 아니면 뭐 발표로든지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발표 능력 이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 있는데 아직 이게 우리가 막 바로 사회에 나간다고 해서 이걸 다 잘할 필요는 없고 점점 이제 성령님 안에서 이러한 요구되는 능력들이 발전하면서 네, 한 5, 60대까지 계속 발전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학생 때부터 이런 걸 준비를 하면 좋겠죠. 그렇다면 크리스천으로서 연구자의 삶, 아니 연구자뿐만 아니라 어떤 요구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어쨌든 사람들과 항상 소통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게 필요하고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 결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 그다음에 어떤 뭐 내가 논문을 쓰고 어떤 결과를 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런 사항들이 크리스천으로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연구를, 새로운 연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연구가 무엇일지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그다음에 이 연구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때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 그랬을 때 아, 저 사람이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모범적인 사람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게. 그다음에 저는 지금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넌 크리스천이랑 같이 전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연구소 내에서. 그런 것도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네, 지금 깨달아가고 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나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집에 돌아가서 그런 것도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아까 그 연구를 하다 보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컴퓨터도 살 수 있어요. 맞아. 컴퓨터 진짜 좋은 걸 살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돈이라는 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제 연구를 할 때 쓰는 돈을 이렇게 주고 인건비라고 이제 월급을 주고 아니면 뭐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되는데 사실 월급으로 주는 것보다 이 돈으로 연구를 해라 이 돈이 더 크거든. 그럼 그걸로 컴퓨터도 사고 프로그램도 사고 아니면 외국도 갔다 올 수 있고 그거 이제 사면 자기 거. 그 연구를 하는데 쓸 수 있는 돈.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게임을 하면 나중에 뉴스에 나와. 왜냐면 국가에서도 연구하라고 준 돈인데 그걸로 어떤 박사가 게임을 사서 그 게임을 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사실 윤리 그 연구자의 윤리 이런 것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계속 지침 같은 것도 내려오고 그것도 이제 맞춰서 해야 돼요. 또 없어요? 공부하는 거 아까 환경에 대한 거라든지 연구자에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신비나 루비도 필요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도 돼. 일본어로 해도 돼. 내가 통역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사실 조경학과라는 학과를 나왔는데 저는 조경학과를 어렸을 때 몰랐어요. 중고등학생 때는 그런 과가 있는지. 그래서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과들을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과가 있는지 한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외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한국에서 이제 제일 좋은 서울대학교.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서울대학교를 따라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할 거예요. 다른 대학도.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쓴 게 이제 인문 쪽. 그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쓴 게 이공계, 과학이나 뭐 수학 이쪽.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연합 전공 이런 데도 있고 아니면 체대, 미대, 음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문과 관련된 곳은 세 개의 대학으로 나눠지는데 인문대학, 이제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는 학문, 그다음에 사회과학대학, 이제 사회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이제 과 있고, 그다음에 경영대학이 있어요. 이공계에는 자연과학대학, 그래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곳. 그다음에 공과대학, 이거는 이제 응용 쪽인데 공학기술에 대해서 뭐 건설, 우주, 제료, 전기, 컴퓨터, 에너지 이런 기계 쪽 아니면은 뭐 전기, 공학기술이 있고요. 농업생명과학대학
이게 좀 생소할 거예요. 식물이나 산림, 식품, 뭐 동물 이렇게 농업이나 환경, 생명과 관련된 이제 응용과학을 하는 대학이고 그 외에 이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탐구하는 생활과학대학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의대, 간호대, 수의대, 약학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서울대가 딱 하나의 대학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도 보면 대학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대학이 합쳐져 있는 게 이제 서울대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대도 서울대학교가 지금 뭐 관악구에 있거든요. 근데 의대 이 4개의 학과는 다른 데 있어요. 원래 다른 대학들도 원래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관악구라는 동네로 모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있는 조경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다른 특강 선생님이 오시면은 또 다른 쪽으로 더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농업생명과학대학이 뭐냐? 농업과 환경, 생명과 관련된 응용과학을 탐구하는 곳이다. 거기서 크게 한 3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유전자 같은 이제 바이오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과 관련된 학과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뭘 하냐? 안전한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 산림, 조경 이런 학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 동식물과 함께 사는 것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합니다. 그 외에 좀 더 이제 공대스러운 학과들도 있는데 토목, 뭐 기계 이쪽이 관련된 학과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얘네들은 농업 지역과 관련된 토목, 기계 학과였는데 사실 지금은 그냥 기계학과랑 뭐 건축학과랑 비슷비슷해요. 뭐 안전한 구조물 개발하고 뭐 댐이라든지 저수지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연구하고 설계하고 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학과 봤더니 굉장히 너무 좋은 그 정보를 주는 이 유튜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얘를 조금 같이 볼게요. 이제 서울대학교 정문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으로 인간의 활용 그리고 창조해 왔습니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공간 영역을 다루는 조경학과 지역시스템공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용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토의 효율적 개발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조경 지역 시스템 공학.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문화와 과학 그리고 예술이 집약된 실천 학문으로서의 비전과 가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조경은 자연 그리고 인간적 환경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문명이 발전하면서부터 시대에 따라 또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욕구를 반영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조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조경학과에서는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경학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서울대학교 조경학 전공은 미래를 이끌 조경과 양산을 위해 정원, 공원, 녹지기반시설, 역사 문화유산, 한국유산, 도시조성공간, 주거단지, 여가관광지, 생태자원보건공간 등의 계획, 설계, 관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론, 디자인 스튜디오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경사, 조경의학, 생태학 등의 이론 과목과 포토그래피, GIS 등의 고유 과목이 그 기초를 이룹니다. 실제 이렇게 수업하고요. 이렇게 막 디자인 설계도 직접 해보고
여기가 제가 이제 공부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매주 한 내용을 저렇게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고 매주. 거의 매주. 그러면 또 교수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막 수업은 크리티컬하게 공항 스튜디오 수업이 이건 왜 이래야 되는데 진행되는 다양한 얘기하시고. 스튜디오 수업이 있는데요. 정원 설계, 공원 설계, 그리고 조경 계획 수업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경에서 다루는 다양한 오픈 스페이스 중에 공원에 특히 초점을 맞춘 수업인데요. 이번 대상지는 여의도 공원입니다. 생태도 다양성의 종이 생존율 높이는 결국은 안 되면 그 공간들을 다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조경이 예술과 공학 혹은 기술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사람의 디자인적 감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술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이 조경이 다루는 영역 자체가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영역을 사용하는 공원, 주거단지, 리조트단지 등을 설계하는 조경 설계. 조경학과를 나오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조경 계획과 공원 복지, 도시경관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조경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졸업생을 만나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볼까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가고 싶은 대학이랑 학과 검색하면 그런 학과 소개 홈페이지에서 좋은 그런 재료들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거를 직접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 그런 정원이 아니라 공원, 큰 공원들 이런 거 꾸미는 것들도 다양하게 추천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아파트 단지 안에 따로 공원이 없지만 그 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건설 회사에 가서 이제 건축물 외부 공간을 다 설계하고 실제 건설하고 이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 아이디어를 내주고 설계를 하는 설계하고 시공. 그러면은 대학은 어떻게 정하나요? 학과는 어떻게 정하나요가 사실 많은 관심일 것 같은데 먼저는 이제 관심 분야나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과학자도 되고 싶었고 예술가도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조경학과를 가는 걸 꿈꿔본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의 관심 분야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거를 이제 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학과에 가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해보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짧게 저의 간증을 하자면 사실은 너무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게 이제 금요 예배 시간 때 목사님께서 너희가 200데나리온을 세지 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맞나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기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진짜 대입이랑 대학원 입시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았어요. 근데 고3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성적이 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멘탈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수능을 제일 못 봤어요. 너무 못 봐서 내가 재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랬는데 사실 저는 내신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시험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나요? 이것도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입시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시험 한 번 수능을 보고 그 점수에 따라 가는 전형이 있어요. 그 대학에 가는 전형이 여러 가지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시험 점수로 가는 전형도 같이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그 시험 성적을 높이 유지하려고 그것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그걸로 가더라도 수능에서 이제 커트라인, 그 최소 만족되는 그 점수가 있어야 붙을 수가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문제만 더 맞았어도 가는 건데 제가 한 문제가 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고등학교 시험 준비한 것도 내가 못 써먹겠다, 나는 재수를 해야겠구나 이러고 굉장히 좌절감에 빠져 있었는데, 그 수능 점수 표가 딱 왔는데 하나가 더 맞게 나온 거예요, 채점이.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들었던 감정이 나 대학 붙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붙었어요. 물론 그건 이제 기준이었지만, 최소 기준이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순간 했던 생각이, 하나님이 내가 교만해질까봐,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잘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대학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대학을 하면서 교수님이 너 이런 거 해볼래? 해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연구실에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했어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대학원에 가고 싶어진 거예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를 여기 가면 이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언니도 대학원을 간 상황이었고, 저희 아빠는 제가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가면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그 당시에는 등록금이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반대를 하셔서 굉장히 갈등 중이었는데, 그 순간 그 저희 과에서 1,000만 원을 주는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제가 지원을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내가 1년치는 등록금을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또 대학원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되게 기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삶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데나리온을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 분야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꼭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중고등학교 때 생활을 어땠을까요? 밤늦게 그 학교에 불이 켜져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할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름만 자율이지 그 자율이 아니었어요. 100% 해야 되는 야간 의무교육. 야간 의무 학습. 몇 시까지 했나요? 아마 학교에서는 그렇게 오래 안 했던 것 같고, 뭐 10시? 10시. 얘들아 학교에서 10시. 얼마 안 했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집 근처에 이제 독서실 다니면서 새벽 1시 정도에 집에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예배는 매주 갔던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는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게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한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열심히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기 싫지만 어쨌든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다 내 경험이고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경험이 되는 게, 나중에 사실 대학 가는 게 굉장히 큰일이긴 하지만 인생 전체를 보면 그렇게 큰일도 아니거든요. 그 후에도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고등학생 때 이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2번 1도 해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네, 그 나의 경험치가 쌓이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성실한 것도 그때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성실하지 않게 했는데 그 나중에 회사에서 성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성실하게 공부해온 것들이 나중에 모범적인 크리스천의 태도를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숙제 내주면 숙제 다 하고 뭐 하라고 하면은 말 되게 잘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당연히 부모님 말씀이고 선생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그냥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저의 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선생님의 말씀에만 순종한 게 아니라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겠죠. 학생의 주요 이제 신분으로서 하는 일이 공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막 수학, 과학 이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능력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창의력, 논리력, 글쓰기, 그리고 외국어, 소통, 뭐 미적인 것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우리 CM스쿨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모든 것을 다 이제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지금 학생이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연구생활, 사회에 나온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신분에서는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준비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은 했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우리 삶에 나중에 이제 사회에 기여한 때가 올 때 중요한 사명이 되는데 썼던 이 둘 다 아까 제가 이제 내용이 들어있던 거긴 한데요. 문화 명령 아까 이렇게 준하가 읽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옷땅과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환경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꼭 환경에 이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성에 대한 문제, 인문학, 아니면 사회의 문제,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도 그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문제나 인공지능 요즘에 되게 핫한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그런 각가지 분야에서 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번째가 지상명령. 너희는 이거는 이나가 한번 읽어줄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네. 그래서 일하는 부분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열심히 하기 위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또 잘 준비하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좀 자유롭게 어떤 질문이나 또 생각나는 거 궁금한 것들
뭐 질문하면 좋겠어요. 네. 나 아까 생각했던. 그럼 지금 이게 스쿠바도 환경이 나쁜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스쿠바는 제가 알기로 계획 도시예요. 아, 그래서 좀 환경을 같이 처음부터 생각하고 좀 만든 도시? 그래서 공원도 일부러 되게 많이 설계를 해놓고 그 공원이 좀 이어지게 또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스쿠바 역에서 대학교랑 저 밑에까지 그 차가 안 다니는 도로도 있죠. 도로공원이 붙이면서 네, 그게 코엔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뉴욕이나 그 중국이나 그런 데는 나쁘죠? 그렇죠. 그리고 뭐 뉴욕, 네. 베이징, 상하이 대도시들. 대도시들은 사실 스쿠바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진 않죠. 아, 근데 뭐 뉴욕 같은 것도 몇십 년 전에 정말 큰 센트럴 파크라고 정말 큰 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었을 때 환경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집값도 엄청 뛰어 경제적으로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그 공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를 그 뉴욕이라는 정말 탑 어떤 그런 도시에서 만들고 나니까 또 다른 도시에서도 공원이 필요하구나 그런 인식을 갖게 돼서 많이 공원도 만들고 스쿠바는 아예 그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농업 지역도 되게 많아서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나는 뉴욕을 좋아하거든요. 대도시를. 뉴욕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여기 공원이 있는 곳을 가야 되겠네. 뉴욕에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지나가지고 물어보면 지하철 타러 가면은 약간 거기 찌린내가 나요. 근데 모든 도시에 사실은 그 기본이 된 도시가 사실 뉴욕 같은 도시야. 뉴욕은 이렇게 아까르야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고 도시 공원 지금 말한 공원을 사실 저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세계의 모델을 만든 그런 도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가 아주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도시기도 하고 그런 면에 또 이렇게 막 더 지저분한 그런 면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지 제일. 誰さん質問なんか日本語でやってもいいですよ。日本語でもし聞きたいこと。 싫어. 근데 참 하나님 너무 신기하시죠. 여기 이제 오늘 최현주 선생님은 예술을 관심이 있고 또 과학자도 되고 싶고 또 환경도 관심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난 환경할까? 아니야, 과학자 되고 싶으니까 과학교 가야지, 실험해야지, 아니면 나는 예술이니까 디자이너 돼야지 이렇게 다 구분되고 분리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그 재능을 다 주셨고 그 재능을 다 합쳐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큰 디자이너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경이라는 환경을 다루고 연구하고 디자인까지 예술 감각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좀 놀랍죠. 네. 너희들도 아마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도 나는 예술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근데 나는 또 언어도 잘하고 또 나는 과학을 좋아하는데 뭐 잘하는 게 이것저것 막 있는데 그럼 난 어느 걸 해야지 하고 막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느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그렇죠? 이것저것들이 다 융합해서 하나님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그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카이스트 화학과를 나왔어요. 저보다도 어리더라고요. 근데 카이스트가 한국의 과학기술대학원. 상류삼촌. 거기도 과학기술대학원. 울산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원이라서 유니스트라고 그러고. 카이스트
얘는 코리안가? 코리안가. 원래 더 옛날에 지었지. 대표적인. 제일 처음에 지었죠. 근데 이제 석사를 그래서 또 화학 생명인가? 또 화학과 관련된 걸 나왔는데 지금 소설가가 됐어. 그래서 막 SF 소설을 써서 엄청 유명한 작가가 됐어.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대학도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또 대학에서 배운 거를 또 가지고 융합해서 새로운 걸 할 수도 있더라. 하나도 배울 게 없네. 아, 버릴 게 없네. 그러니까 스탠리가 저렇게 머리 좋은 거 스파이더맨 그 스탠리. 스파이더맨의 작가. 또 없어요?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 그거 궁금하지 않아? 선생님은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 숙제하기 싫고. 그지? 항상 좋았어요? 숙제가 너무 I love 숙제? 아니야. 그럼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저는 어떻게 했지? 저 막 엄마한테 엄마 오늘 학원 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이러면 저희 엄마가 오늘 쉬어 이랬거든요. 그러면 또 쉬질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돼서 쉬진 않지만 되게 위로를 받고 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쉬라고 말해야 돼. 쉬어 얘들아. 그냥 쉬어. 우리 애들은 다 쉴 것 같아. 또 한 시간 쉬다가 또 근데 최원 선생님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워낙 그런 거. 그러면 아침 몇 시에 학교 가서 몇 시에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렇게 일찍 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고3 때는 이제 몇 시? 아침 자율학습이 또 있어가지고 우리 애들은 그렇게 일찍 안 갔던 거 9시에 간 줄 알아. 아니 적어도 8시? 였던 것 같고 아니 잘 기억이 안 나. 7시였나? 8시였나? 그랬고 이제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쉬라고 그러는 거야. 그 정도 하니까 엄마가 아우 쉬어 괜찮아 쉬어 그러는 거지. 하루 종일 신혜한테 엄마 쉬어. 또 그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친구들이 또 같이 그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으쌰으쌰 해서 같이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친구가 지금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현 선생님은 환경, 디자인, 과학 하고 싶은 걸 다 했잖아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최현 선생님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지? 넓어지지. 선택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진짜 할 수가 있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레벨로 올라가면은 훨씬 더 많은 걸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가 있어. 근데 예를 들면 공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것도 선택을 못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학생 때 우리는 그냥 세상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학생으로서의 사명으로서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수록 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걱정이 안 돼요. 내가 나중에 뭐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막 세상적으로 내가 나중에 돈벌이는 할 수 있을까는 내가 뭐 어디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안 들더라고요. 믿음과 성실성의 결합이네, 그렇죠? 믿음도 있고 인생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지. 믿음도 있고 또 실력 많이 준비한 게 있으니까. 지옥. 지금 이산화탄소 없애기 위해서 나무를 한 어느 정도 지금 심어야 돼요? 지금 나무를 어느 정도 심어야 되냐면 그 논문을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물론 그냥 일본에 한국에 나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더 효과적으로 나무를 심으려면 적도 알죠? 그 적도 지역 아프리카나 아마존 그리고 이 아시아 아래 지역 나무가 원래도 잘 자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런 브라질, 아프리카 걔네들은 산을 밀어버리고 그 농경지로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게 한국에 그리고 일본에 미국에 많은 숲이 있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거 다 밀어버리고 거기서 농사 짓고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도 숲 다 밀어버리고 도시로 만들래 했을 때 안 돼, 너네 거기 숲이 너무 중요해. 그러기에는 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라서 이게 되게 문제가 지금 커요. 그래서 그런 가서 지호가 설득을 좀 해야 되겠구나. 브라질 정말 정치가들이 그래서 그런 브라질이나 이런 데에서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준다거나 돈이 좀 많은 국가들이나 아니면 뭐 월드뱅크처럼 이제 전 세계를 위해서 자금을 모으는 곳 그런 데에서 새로운 정책도 많이 만들어서 그런 나라들을 지원도 해줘야 되고. 야, 너무 좋은 질문이었다. 다 전 세계를 위해서 서로 자기 나라의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각 나라들도 자기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또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자꾸 또 파괴가 되고 그런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좀 국제기구 이런 문제 같아요. 유엔이나 뭐 월드뱅크 이런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꿈을 가지는 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를 조인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지.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준아, 아나이도? 저 끼나 선생님은 지구는 뭐지 온난화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온난화는 좋은가요? 그래도 그 아담과 이브 시대 때는 온난화가 없었다. 사실 이게 과학자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이제 그 그룹에서는 기후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약간 연구라는 거는 진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사실 성경밖에 없고 교과서나 이런 데 있는 많은 자료들 같은 거는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이제 비슷한 결과를 갖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도 실리고 우리가 정보라고 이제 뭐 책에도 이제 실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구는 둥글다라는 이전에 지구는 평평하다로 배웠었는데 그게 이제 지구는 둥근 걸로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그런 연구자가 연구하는 거에는 진리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또 다른 건 없어요? 친구들 얘기는 없어요?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움 많이 됐죠? 네. 네, 오늘 저기 자연과학이나 기후변화랑 또 이렇게 사실은 이제 여기 최한 선생님은 이제 본인이 이공계여가지고 생명공학 쪽 출신, 생명공학이란다. 환경 이쪽 출신이라서 그런 쪽을 연구했는데 아까 너무 감사하게 이제 서울대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종류의 학문들이 있어요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서울대에 있는 과만이 전부는 아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학문들이 또 새롭게 생기고 있어요. 학문이라는 건 또 사람들이 만들어내거든요. 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보자 그러면은 정치를 한번 연구해보자 그러면 정치학이라는 게 생겨. 이게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에 몇십 년 전에 생긴 학문이고 이런 것처럼 지금도 새로운 학문이 또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대학이고 가장 실력이 좋은 대학으로 이제 이름이 나 있는 서울 국립대죠. 그래서 서울대학이 있으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이 서울대학을 모델로 이렇게 많이 따라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문대학도 아까 있고 또 이제 너희들 중에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인문학 쪽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언어라든지 또 아니면은 사회과학이라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범대 선생님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술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하니까 또 그런 다양한 분야들도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은혜와 또 정보들을 은혜 가운데 제공해 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첫 번째로 특별 강의 한번 들어봤어요. 최현희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한국 갈 거라서 잠깐 부모님들 뵈러 한국 갈 예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주일날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미국에서 온 티모시 선생님. 티모시 선생님은 이제 스쿠바 대학의 지금 조교수님으로 계시죠. 언어학 천재예요. 네, 그래서 아마 티모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으면 이제 또 언어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최현희 선생님 강의 듣다 보니까 뭐밖에 생각이 안 나? 난 나무하고 숲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 나무하고 숲하고 공원하고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러다가 또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또 막 언어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되게 좋았죠? 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가 이거 들으면서 느낀 거, 뭐 내가 새로운 자극이 된 거, 아니면 감동이 된 거, 아니면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생각한 거 아무거나 괜찮아요. 하나씩 한 가지씩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피드백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감동이 든 거 있는 사람 양손을 들고 있는 이나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시 좀 대학 가는 거 생각해봐야겠다. 안 가려고? 안 가려고?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네. 삼성 들어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컴퓨터과에 한번 들어가는 거 생각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컴퓨터학과에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좋을 것 같아. 이나는 너무 컴퓨터를 좋아해가지고 만지면 다 그냥 파악이 되거든. 세탁기를 내가 새로 샀는데 나도 몰라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나가 오자마자 삑삑 누르니까 세탁기가 뭐 갑자기 돌아가고. 근데 정말 그 좋은 학과인 게 지금 저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컴퓨터에 대해서 또 잘 알아야 되고 컴퓨터 코딩 이런 것도 제가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램 학과를 나온 다음에 또 연구자가 되어도 할 수 있겠네. 더 이제 또 좋은 것, 좋은 장점도 있고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핸드폰 만드는 일 맞아요. 할 수 있고. 근데 오늘 놀라운 거 배웠죠. 이 환경을 연구하는데 환경 연구하니까 나는 나무만 연구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환경을 연구하는데 나무만 연구하면 안 되고 뭐요?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말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내가 생각한 걸 사람들한테 글로 전달해야 되니까 글 쓰는 것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만드는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이 다 준비하는 거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제 말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느낀 거 피드백 선생님한테 드릴게요. 아까 소설과 같이 보통 소설을 하는 사람 문학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과학 쪽으로 가가지고 소설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엄청 뭐라 말하지? 엄청 자기가 그냥 소설 가지고 싶다고 그냥 문학만 공부하고 그런 거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화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차별점이 또 생기는 소설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준하는 그걸 깨달았어요. 몰랐네, 그죠? 우리 지원. 집과 걱정이 돼. 아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공부 안 하고 계속 놀고만 있어서 새벽 1시까지 했다는 게 부담. 야 그렇게 해야 돼. 이모도 놀기만 했어 초등학교 때. 괜찮아요. 또 노은 기억이 있어야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놀이터 가서 노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초등학생 때. 아, 그게 걱정이 됐어. 괜찮아. 지호 지금 중1이니까. 지금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우리 혹시 신비나 누구나 느낀 거나 뭐 있어요? 일본어로 주세요. 大学を来年再来受験するからちゃんと勉強しようと思いました 지금 고2라서 내후년에 대학 시험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아리가또. 그러니까 사실 그 실제적으로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이 어떻게 학생들을 뽑는지, 물론 학교에서도 많이 이제 정보를 주겠지만 지금 정보들이 인터넷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1시간 20분 정도 같이 했는데 오늘 최현희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 나눠주려고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최현 선생님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제 환경연구소에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것들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또 그것들이 앞으로 나라가 국가들이 그것을 정책으로 써서 또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연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세계의 환경의 회복을 위해 기여하는 크리스천 연구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산업기술연구소로 또 연구소를 조금 옮겨서 계속 연구소로 그렇게 살 것인데 최한희 선생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것들 한 가지씩은 아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걸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공부하는 머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붙잡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채연 자매님 하나님 귀한 간증과 하나님 학생들에게 귀한 살아온 공부해온 그 삶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인생을 축복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환경의 회복을 위해서 기여하는 놀라운 크리스천 연구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학생들 주님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이 학생들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아버지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박지현 선생님 이렇게 귀한 강의 해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정말 연구 분야로 또 어떤 각자의 삶의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고 아버지 특별히 채원 선생님 하나님 연구 분야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이 땅의 환경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계속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학생들 주님 축복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성령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을 붙잡으시사 주께서 이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들 성령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게 하시고 필요한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